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봅시다.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매로 해서 돈 잃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DS 이호 소장입니다. 오늘은 경매를 아주 처음 시작하시는 생초보분들을 상대로 경매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시드머니가 필요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최소 1,000만 원부터 대출, 즉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경매입니다. 그래서 큰 돈이 많으면 기회가 좀 더 많지만 적은 돈이라고 해서 경매를 못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1,000만 원부터 할 수 있는 경매는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인천 재개발 쪽을 뒤지시면 1,000만 원 갖고도 할 수 있는 경매 물건은 무궁무진합니다. 또 지방으로 내려가시면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아파트들 충분히 있으시고요. 서울은요, 오피스텔 찾으시면 1,0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오피스텔들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좋다니까요. 하지만 적다고 경매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1,000만 원은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한 3, 4천 정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경매할 수 있는 물건은 얼마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매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권리 분석이라고 하죠. 말소 기준 권리 6가지 정도만 외우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권리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한 1시간 정도 학습하시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요. 다음, 임차인, 임대차라고 부릅니다. 임차인에 관련되어 있는 분석만 조금 하실 줄 알면 법원 경매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의 90%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매 지식이 아주 깊으면 좋겠죠, 이것도. 하지만 적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쉬운 물건만 또 제가 찾아서 해드리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모르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떠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피하시면 경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언급도 하지 않으시고 간과하고 넘어가시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냐면 삶의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어떤 계약이든 본인이 좀 해본 게 필요합니다. 하물며 근로계약이라도 한번 해보신 분, 월세 계약 정도라도 한번 해보신 분, 매매 계약서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 이 정도의 경험이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경매라는 게 계약을 통해서 매입하고 계약을 통해서 매도하는 게 경매입니다. 그래서 계약에 대한 개념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자,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이 결정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죠. 주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사야 되느냐, 언제 팔아야 되느냐, 언제 사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는 고민이시고 끊임없는 판단이시고 그 후에 결정하시고 행동하시고, 경매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넣고 이익을 회수하고 주식이랑 똑같죠. 다만 주식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운영에 달린 일이지 제가 그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매는 그 부동산 물건 자체는 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좀 있겠죠. 그리고 주식은 폭등과 폭락이 있지만 부동산은 폭등과 폭락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안전자산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한다는 실행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입찰 안 하시면 덕강입니다. 심지어 저한테 15년 배우신 분 있으십니다. 그분 아직까지 입찰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다. 경매 지식이 얼마든 있으시죠. 입찰을 안 하면 모든 건 다 꽝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용기와 실행력,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경매는 공부, 현장조사, 입찰, 명도, 매도, 이걸 끝까지 하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봅시다.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매로 해서 돈 잃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